인터넷에서 과연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자료를 얻게 되는데, 실상 제가 작년 8월 16일 날 처음 인터넷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시장이 그 어떻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어쩌면 의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지금 현재 PC 통신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인터넷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동안 그 문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문맹률이 얼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사실 하나의 인기 있던 사회 풍조 중에 하나가 펜팔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모른다는 것인데, 문자를 모른다는 것은 그 문화를 이해하거나 사회를 이해하는 이해폭이 사실 적다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우리나라 교육열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교육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맹이 그 컴맹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나이들은 임원들까지도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됐죠. 그때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는 일단은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어떤 사회 풍조가 바뀌어서 뭐 컴팔이나 아니면 콤팔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수단으로 일단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근데 펜팔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펜팔과 관련된 편지 쓰기, 작성 요령, 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컴팔의 경우에는 주로 국내 PC 통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그 편지가 오가는 것들이 국내 PC 통신 한정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요새 들어와서는 그 넷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을 넷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자조적인 얘기일 뿐이지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그 넷팔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사조가 있어서, 이거는 뭐 아직 극히 일부분적이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서로의 교감을 갖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흐름 속에서 다가오면서 상당 부분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기도 하지만은 그 어떤 정보의 공유화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럼 PC 통신과 인터넷 PC 통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통신이 나우누리라고 하는 그 PC 통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텔이 있고, 그 다음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이들 PC 통신은 가입자가 연결을 해서 볼 경우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밖에는 접속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텔에 사용하는 사람이 천리안 정보를 볼 수가 없었고, 나우누리 쓰던 사람이 천리안 정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인 어떤 정보 통신을 하면서 이 컴팔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범주 내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되면서 사실은 이 자체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리안을 쓰는 사람은 나우누리 정보를 볼 수가 있고, 나우누리를 쓰는 사람은 천리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당시 이게 인터넷이 접속되기 이전에는 천리안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천리안 비용을 내면서 사용을 하면서 또다시 하이텔 아이디 또는 나우누리 아이디 여러 개의 아이디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 지출이 많았던 관계가 있었는데, 사실은 인터넷 접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모두를 다 넘나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국제적인 통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거의 64%에 차지하는 부분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하는 세계 각국으로 연결되는 정보통신망이 일단은 구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다시 한번 가면은 과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너무 법석을 떠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영어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들이 영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려면은 대우증권에 출근하셔서 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은, 우리 회사는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전화 통신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비용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화비가 또 듭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문화권도 틀리고 비용이 발생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정보, 유용한 정보를, 이 시간과 정열에 쏟은 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법석이 사실 지나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결국 앞으로 미래 정보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총괄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체들이 이런 인터넷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참여 자체가 지금 현재 대우증권에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리고 다시 명함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드레스를, 자기 주소를 하나씩 갖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그럼 과연 인터넷이라고 하는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은, 여러분들 영화를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라고 아마 보셨을 겁니다. 거미인간이라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쳐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인데, 최근에 한 청년 사태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 사태가 있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한 청년 사태가 있었는데, 한 청년 사태에 하나의 게시판에 한 청년을 알리는 사이트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정보화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이렇게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가 상당히 큰 반향을 불이켰지만, 더욱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우누리에다가 한 청년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기의 활동, 투쟁 방향에 대해서, 투쟁 성과에 대해서 날마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청년 사태에 대해서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그들의 활동 상황을 낱낱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청년을 나우누리에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 사이트를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도 자기 주장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한 청년이 나타났던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서는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암네스티에서 이 사이트를 빌려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우누리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는 라인을 만약에 이거를 끊어버렸다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만약에 내가 나우누리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오는 데이터를 나우누리에서 끊어버렸을 경우는 하이텔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텔도 끊어버렸을 경우에는 천리안을 통해서 하이텔을 통해서 나우누리 사용자가 한 청년의 활동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한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 속에서 사라지고 했지만은, 인터넷에서는 한 청년이라고 하는 엠네스티가 만들어진 익명의 사이트를 통해서 그들의 활동 상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하나의 PC 통신을 통해서 한 청년의 사태를 알리다가 결국 강압으로 한국에 있는 나우누리에 있는 게시판을 삭제를 해버림으로써 그들의 활동 상황을 이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인터넷이 등장하고부터는 이런 어떤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통신망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의 활동 상황을 개진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과연 어떻게 그런 가능했었는지, PC 통신을 통해서 보통 했던 것들이 수다를 떤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공개 자료를 본다거나 하는 용도에 그쳤던 것이 지금 현재 있지만은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스용의 컴퓨터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나우누리는 나우누리대로, 하이텔은 하이텔대로, 천리안은 천리안대로, 아니면 통합 소프트웨어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을 했지만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똑같은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접속을 해야지 서로 통화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시도들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자바라고 하는 그 언어인데 이런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서로 빠르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화면을 일단은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이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그 화면에 마우스를 클릭을 할 경우에는 하이퍼 텍스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웹스터 사전에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 문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일단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이것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이퍼 미디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하이퍼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저 안에 문서 자체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글자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그림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아니면 움직이면서 말하는 영화 같은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상황까지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이퍼 링크하고 하이퍼 미디어하고 하이퍼 텍스트하고 일단 이런 하이퍼라고 하는 단어가 3개 정도가 떠오르게 되는데, 하이퍼 텍스트는 하이퍼 미디어를 포함한 거고, 하이퍼 미디어는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라든지 동화상이라든지 움직이면서 말하는 그런 소리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한 총체적인 거고, 하이퍼 링크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뉴스라고 하는 그룹에 들어가서 오늘 TWA 항공사가 대서양 항공에서 추락했다고 했을 때 TWI 밑에 이렇게 밑에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USA 투데이 신문을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뉴스를 볼 때 TWA라고 하는 항공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TWA사에 관한 하이퍼 텍스트 역할을 하고, 하이퍼 링크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TWA 항공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려주는 사이트로 연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접근하는 것들이 상당히 쉬워졌는데, 지금까지는 정보를 찾는 노하우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이런 노하우보다 노웨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주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상당히 공헌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하이퍼 미디어라든가 하이퍼 텍스트라든가 하이퍼 링크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사실은 상당히 저도 이 내용이 과연 다른 용어인지 같은 용어인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이렇게 의문도 갖지 않고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월드 와이드 웹은 결국은 이 목표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화된 지식을 연결해주는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을 뜻하는데, 사실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 데이터베이스화된 지식을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자고 하는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선이라든가 아는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연결된 실제의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의 공간이고, 여기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월드와이드 웹 외에는 FTP라고 하는 그런 정보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고퍼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유즈넷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FTP라든가 고퍼라든가 유즈넷이 있지만은 월드와이드 웹이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인터넷을 세계적으로 과연 얼만큼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지를 한번 단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복사기가 좋지 않아 갖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북한은 안 돼 있고, 중국하고 뭐 아프리카 대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나라들을 찾자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170여 개국에 지금 현재 인터넷이 접속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하는 나라들이 170국에서는 서로 이런 촘촘히 얽혀져 있는 그런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가능해진 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얼만큼 많은 성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전 속도를 갖고 있냐면은, 빨간색으로 1993년 한 해 동안에 월드와이드 웹이 증가했던 수치가 저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월드와이드 웹인데, 그 이전에는 고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고퍼인데, 고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늘었고 지금까지 많았는데 94년 3월부터는 월드와이드 웹이 일단은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소수 집단에서의 사용이 일단은 시장에 참여했었는데, 94년 3월 기점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사용이 급증하게 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웹이 그럼 어떤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그런 인기를 끌고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 왔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월드와이드 웹은 그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거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윈도우 체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기능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그 기능이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인터넷 다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맨 오른쪽에 마우스를 올라가는 방향으로 누르게 될 경우 화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향을 누를 경우에는 화면이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화면이 긴 화면, 그러니까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화면을 넘기지 않더라도 단순히 여기에 내려가는 방향을 클릭을 함으로써 화면이 쭉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화면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화면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Select this link to see some flower images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이퍼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플라워 회사의 그 웹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메일, 웹마스터, 그리고 플라워컴 for help, 도움이 필요하면 편지를 주십시오 하는 쪽으로 편지까지도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화면 안에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라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컬러 프린터로 화면 출력한 건데, 그림까지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과연 가능하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문서를 주고 받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선 주고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되는데 이들이 쓰는 용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HTTP를 통해서 운영자에게 컴퓨터의 역사를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운영자는 HTML이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자라고 하고 운영자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뭐 이 내용의 의미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서 HTTP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HTTP라고 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대우증권에 접속할 경우 http://www. 여기서 보게 되면은 HTTP라고 하는 이런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전송 방식을 통해서 대우증권, 한국에 있는 대우증권 회사로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서 연결해 달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이게 복잡한 그 컴퓨터 언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쉽게 이런 단순한 용어를 통해서 일단은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위쪽에 오른쪽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는 작동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문서로 넘어오게 되는데 HT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저장하기로 만약에 저장했을 경우에는 그 문서는 HTML이라고 하는 확장자명으로 문서가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하이퍼텍스트라든가 하이퍼미디어라든가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문서가 결국 그 화면에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약속들이 국제적으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64%가 미국이라고 하는 영어권에 한정되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을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라 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의 문서는 그냥 단순히 그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문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를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꾸로 뒤집어 볼 경우에는 단순하게 pencil.gif 이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 파일을 가운데다가 놓도록 하라.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를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하는 식의 어떤 명령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는 사실은 저거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쉽게 문서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실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그 문서를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모자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제일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보통 웹브라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브라우저, 뭐 인터페이스, 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자이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구한 자료가 뭐 94년도에 만들어진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내용이 좀 시기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는 내용이 있는데, 모자이크에 대한 설명이 16페이지에 그 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자익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넷스케이프의 화면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17페이지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넷스케이프는 오른쪽에 지구가 있고 유성이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모자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선이 이렇게 S자로 해갖고 그 모자익의 S자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인데 모자익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장점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우스를 클릭함으로써 상당히 그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웹에서는 결국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가상 정보 공간에서 지식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표가 결국은 FTP나 고퍼라든가 유즈넷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다 거의 통합하는 상황이 돼갖고 한 프로그램만 있으면 거의 접속이 가능한 상황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특정한 목적으로 고퍼라든가 FTP라든가 유즈넷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도 이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HTTP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명령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HTTP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결국 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이거를 UR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있는 주소를 뜻하는데, 거기에 관한 예제가 21페이지에 보면은 URL에 대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파일을 검색하고 음악을 틀어줍니다 하는 기능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나 하이퍼미디어 문서 안에 있는 사진을 검색하고 보여줍니다 하는 식으로 이런 특정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작동하는 상황들을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자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사실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가 지금 현재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상장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넷스케이프 지금 현재 3.0 버전까지 나왔고 한글화된 거는 2.02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퓨터 시장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 넷스케이프를 사실 극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넷스케이프는 돈을 주고 사야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짜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용도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러가 참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문화권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는 게, 익스플로러에 접속을 하면은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도 화면상의 글자가 깨지지 않고,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윈도우 95 출시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익스플로러를 내장을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 한글화 작업을 시도를 해갖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기네 시장 아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넷스케이프가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신망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한 80~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별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저기 칸컴 온라인하고 천리안이 있습니다. 이게 국내 PC통신 회사들인데,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이텔이라든가 나우누리라든가 포스트서브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인터넷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입니다. 사실은 나우누리에 접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산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는 데는 중간에 나우콤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게 되어 있고, 나우콤넷에서 직접 들어가거나 아이네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총련 사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우누리의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나우누리하고 단절을 시켜놓으면 다른 쪽하고 전혀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만약에 접속이 만약에 들어갔다. 인터넷 예를 들어서 나우콤넷에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쪽을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정보의 어떤 유출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태양을 손으로 가리는 그런 정보의 어떤 그 유출을 막는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부와 사회가 진척이 되면서 가능했던 거겠지만은 이런 어떤 그 사전에 언론이라든가 하는 통제 기능이 강화됐던 시기에서는 아마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도 불가했던 경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이 최초로 상용화 서비스된 게 언제냐면은 93년도 6월입니다. 93년도 6월이기 때문에 그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6월이면은) 한 요 정도 와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 웹을,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상용화 시작한 것이 93년도 6월인데 그 이전에 나왔던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일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일반인들한테 범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93년도 6월입니다. 그래서 93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과연 인터넷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날마다 방송에서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인터넷 사용 인구들이 무지하게 많을 것으로 혹시 오해할지 모르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인터넷 사용 인구가 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 최근에 나온 그 월간 인터넷 7월호에 보면은 35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이용자가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단지 그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데 일단 관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12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올 6월까지 불과 한 7개월 사이에 3배나 인터넷 인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돈을 내고 쓰는 사람들이 28만 3천 명 정도라 그러니까 그 숫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 30페이지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 그 자료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일단 추정한 거를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체 통신망이 5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체 부분 늘어난 것이 최근에 늘어난 것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인터넷에 6,000개 이상의 작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리안이라든지 나운드리라든지 하이테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일 1000대 이상씩의 컴퓨터가 추가로 연결이 되고 있고 인터넷에 있는 자료의 수는 한 달에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보면은 인터넷에 3개월에 10%씩 자료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불과 한 1년 정도 사이에 그 한 달 사이에 10%씩 기하급수적으로 정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일 10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가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사치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사치에 의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사실 이 사치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보 검색에 대해서 대명사로 생각하고 있는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후라고 하는 것들은 가장 궁금해 있는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그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를 검색하는 검색 사이트입니다. 이 검색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그 화면에 여러 개의 회사가 조그만한 그림으로 자기 회사를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만약에 클릭을 하면은 그 회사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케이프라든가 익스플로러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우리 소프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야후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회사입니다.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대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하고 싶다라고 엔터를 치고 서치를 만약에 하면은 찾아줍니다. 비용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는 수많은 세계에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날마다 수없이 검색을 해가면서 사이트들을 다 찾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장비가 필요하고 통신망이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유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광고가 따라 붙습니다. 위에 이렇게 광고가 따라 붙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3분해 갖고 여기는 네스케이프가 따라 붙고 여기는 익스플로러가 따라 붙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여기는 혼다가 따라 붙고 해서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 비용, 광고료를 가지고 이 회사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을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대체 저렇게 멍청한 놈들이 없다. 왜 할 일이 없게 저런 것 사이트를 유지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새로운 정보를 띄워놓으면 그거를 또 올려놓고 또 새로운 정보가 올라오면은 한 달에 10%씩 늘어나는 정보를 날마다 검색을 해서 연결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은 결국 이런 광고가 등장했기 때문이고 이 광고가 결국은 인터넷을 유지하는 상당 부분 기업체 51.4%를 대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거로는 IBM이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이런 광고의 효과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 회사에 대한 광고가 왜 효과가 있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약에 찾아갔다고 합시다. 여행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 여행 사이트에서는 반드시 광고를 할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청 같은 데서 자기 나라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관광 사이트들이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쓸데없이 광고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 공간을 살해하지 않아도 항공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관광회사는 야후라고 하는 사이트에 여행 사이트, 그 중에서도 여행 사이트에만 광고를 올리게 되면 되고 그리고 그 광고는 직접적으로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에 올릴 수 있을 만큼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데다가 특정 고객한테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광고 시장이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만 과연 가능하냐? 여기에서는 그 PC통신에도 가능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비디오를 한번 사고 싶은데 홈쇼핑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으면은 거기서 결제만 하면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물건이 배달되거나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상거래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가 지불하는 건데 전자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데 이런 돈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금융거래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선택했던 인터넷 증권회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까지 연결하느냐고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급적이면 그 소상히 전달하려고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해놨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또 책을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은 결국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등장한다고 하는 이 제목과 연결이 이제 결국은 됐습니다. 인터넷 증권회사가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인터넷 증권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손님들한테 객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싼 임대료를 주고 객장을 만들 필요가 없고, 또 전화를 받는 직원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협상을 하거나 임금 인상한다고 투쟁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들은 아무 말 없이 24시간 묵묵히 일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각 지점에 나가 있는 전산 장비들 유지관리 비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수많은 고객들한테 접근하려고 지점에 전광판 만들어야죠. 단말기 수십 대 깔아놔야 되죠. 전화 깔아놔야 되죠. 전화 비용 나가죠. 하는 것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터넷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전화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대 비용이 사실은 상당 부분 감소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인터넷 증권회사가 과연 얼만큼 싸게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인터넷 증권회사에 들어가면 수수료를 뭐 8불, 19불, 뭐 12불, 9.9불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것은 20불짜리를 5,000주 매매했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데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이면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메릴린치에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냐 하면은 1,097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600불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증권사가 가격 파괴를 실시하는데 과연 얼마를 받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는 단지 14.95불만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객장도 필요 없고 직원도 필요 없고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서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비용에 관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지금 대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등장을 해서 9.99불까지 자기네가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주문을 내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의 어떤 지금까지의 기능, 그러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브로커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얼만큼 이익에 도움이 됐는가를 검증을 해본 결과 별 차이 없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시험관이 투철하고 수수료 비용 지불할 필요 없으니까 단순히 거래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결국 부응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증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성업을 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인터넷 증권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회사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런 연습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주문 데몬스트레이션이 나오는데, 주식을 살 것이다. 그리고 몇 주를 살 것이다. 그리고 종목 심볼은 프렛패커드다 라고 하는 것만 해서 가격은 어떻게 지정을 해라. 그리고 비밀번호는 몇 번으로 해서 주문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문을 딱 때리면은 주문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증권사는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사가 아니면은 거래소에 주문이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회적인 방법만 통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회원권들을 팔고 있는데, 저번에 국정업부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5만 불을 주면은 회원권을 판다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교육 중에 아마 들으셨을 텐데, 결국 이런 어떤 조류가 나타난다면은 인터넷 증권사는 충분히 설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불도 아니고 14불까지 100분의 1로 수수료가 인하가 됐는데, 8천만 원 거래하는데 단지 만 원만 수수료를 낸다면은 80만 원씩이 내는 데다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끼리 1대1로 대응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증권사에다가 계좌를 개설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주식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널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곳을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달에 나온 일본의 KRI 투자의 증권 연구라고 하는 화면 내용이 38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국로 인터넷도 증권 서비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증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이 정보 산업이라고 하는 정보 산업도 있지만은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 사실 대우증권이 지금까지는 규제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억엔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자율화됐던 것으로, 이상에 대해서 수수료가 자율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쓰이 증권에 관한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마쓰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객장을 다 없애버리면서 동경 지역에만 100% 고객을 확보하고 있던 중소형 회사인데, 결국 수수료 파괴를 통해서 예탁자산이 2배나 늘고 시장 점유율이 3배나 늘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228개 증권사 중에서 13개만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 흑자를 낸 13개 증권회사에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입지에 있는 다이와증권에서는 과연 어떠한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디스카운트 브로커의 출연, 인터넷 증권사의 출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풀서비스하는 증권회사가 메릴린치가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어널리스트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인터넷 증권회사가 이런 교류라면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회원사도 결국은 개방 추세로 간다면은 이런 인터넷 증권사가 와서 파격적으로 10%도 아니고 1%의 지금 현재 수수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수수료의 1%만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전자통신 방법에 의한 매매 주문 수탁을 허용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인터넷 증권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 트레이딩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 꼭 우리한테 불안감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때까지의 시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쁜 것은 빨리 접근하고 좋은 것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보면은 미래의 문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0분 내내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